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의 기릿입니다. 오늘은 네이버로 돌아왔습니다. 포춘지 선정 36위 네이버 CEO, 카카오 네이버 승, 내년 2분기까지 오르는 심플한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추천 매수 가격으로 함께 돌아왔습니다. 자, 한번 진행해 보시죠. 자, 오늘의 리포트입니다. 네이버 유한타증권에서 발행한 리포트고요.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36만원, 상승 여력은 30%가 있다고 합니다. 자, 네이버는 괴물 같은 성장을 이뤄낸 기업입니다. 보시면은 매출액이 앞자리만 봐도 4, 5, 6, 7, 연 20%에 가까운 성장을 하고 있고, 다만 2021년에서 2020으로 넘어가는 컨센에서는 15% 정도의 성장이 나오는, 오히려 좀 줄었는데도 15% 성장이 나온다, 그 정도를 확인할 수 있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은 엄청나게 좋아져서 수익성은 더 개선될 전망입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가 계속 오를 것이다 라고 본 이 리포트의 이유는, 자, 보시면 네이버 웹툰에 대해서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영어권 국가를 포함한 해외에서 웹툰, 웹소설, 스토리 창작이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플랫폼의 탄생을 글로벌 IP를 창출하는 플랫폼으로 성장. 그래서 그것은 영화와 드라마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예전에 드라마 봤을 때는 이제 무명 작가도 나오고 신임 작가도 나오고 그다음 또 유명한 작가도 있지만, 일단 그 시나리오를 갖고 와서 새로 처음으로 까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재미가 없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봤던 충격의 영화와 드라마가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영화 같은 경우에는 엄복동이라든지 그런 이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망작, 소위 망작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죠. 하지만 이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거에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미 흥행을 했어요. 네이버에서 뭐 1등, 2등을 해. 그다음 뭐 다음에서 1등을, 2등을 해. 그런 것들은 그냥 영화로 만들면 실패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주식이든 뭐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안전마진입니다. 그런데 안전마진이 깔려 있는 거죠. 서로 윈윈이죠.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서도 망하지 않아서 좋고, 그리고 웹툰 만드는 그런 작가분들에게는 엄청난 돈을, 예를 들면 신과 함께 시리즈가 있겠군요. 주호민 작가가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영화, 드라마와 웹툰이 이제 함께 성장하는 네이버 웹툰의 미래가 되게 밝다라고 보시고요. 자, 그 다음 2020년보다 2021년이 아까 보시다시피 25% 정도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 영향으로 가장 큰 비중이 소상공인 위주의 검색 광고가 부정적이었어요. 광고 해봤자 어차피 오지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광고에 영향이 있었는데, 최근 광고 인기가 회복을 했고, 스마트 채널 등 타겟팅 신규 광고 상품의 호조라고 합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네이버 실적 추이 및 전망인데, 여기서는 검색, 디스플레이,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 플러스 서치 플랫폼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건 역시 서치 플랫폼이군요. 그거는 조금 뒤에 더 정확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핀테크 있죠. YOY가 63%, 45%, 35%, 25% 엄청난 성장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 핀테크 기억해주세요. 자, 넘어가면, 자, 아까 봤던 일단 밑에 거부터 보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제 영업 수익의 비중이죠. 비중이 작년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서치 플랫폼이 61%나 되었는데, 올해는 53%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돈을 못 벌었나 하고 봤더니 아니죠. 작년보다 더 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가 모두 비중이 증가가 되면서 모두 전년비 더 큰 수익을 걷어냈네요. 그래서 서치 플랫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네이버 그 창에서 나오는 플랫폼 수익은 성장이 살짝 멈춘 거, 그건 당연하죠. 뭐 거기서 더 이상 광고 박을 게 없죠. 더 이상 받게 되면 또 반발을 일으킬 수 있고. 하지만 거기서 잠시 멈춘 듯 해서, 작년만 해도 네이버 이제 끝났다, 이제 카카오가 따라잡는다, 그런 말이 많았죠. 네이버에 성장할 게 없다, 네이버는 뭐 쫄보라서 신사업에 도전하지 않는다, 그런데 카카오는 어디든 다 도전한다, 그런 말이 작년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치 플랫폼의 성장률이 줄어드는 거를 이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가 무서운 기세로 다 쫓아오면서, 아, 형 고생했어, 이제 내가 할게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는군요. 그래서 이렇게 큰 성장을 하고 있어서 이제 신규 산업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네이버가 늙었다, 그 말은 말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은 이제 사용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맨 마지막 이번 9월 것만 봐도 되겠군요. 네이버가 가장 높죠. 가장 높은 수의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그 밑이 카카오, 그 밑이 구글, 유튜브, 다음. 구글을 이만큼 사용하는 건 저는 좀 놀랐습니다. 유튜브는 이만큼 대단하죠. 이제 유튜브는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는 게 유튜브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그 중에 1위는 단연 네이버였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최근 기간의 순매수량, 순매도량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뭐 이것에 그렇게 큰 비중을 두고 있진 않은데요. 그런데 그냥 온통 파란 거보다는 저는 이제 빨간색이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열흘, 그 전에 열흘 같은 경우에는 온통 파랗죠. 온통 파랗고 그 전에도 파란데 외국인들의 기관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이제 좀 많이 비싼 거 아닌가라고 했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매수를 붙으면서 이 정도면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지지 않나라고 그냥 조심스럽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몇몇 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린 네이버 최고 경영자 한성숙 대표, 여성분입니다. 모르고 계셨던 분도 계셨을 것 같은데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36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포춘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4년 연속에 이렇게 100위 안에 들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대단하죠. 이런 뉴스는 뭐 절대 네이버에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도 네이버를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반증이 될 수 있겠군요. 자, 다음 네이버 쇼핑 라이브 40만 명 지갑 열었네. 이제 쇼핑 라이브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사용을 못 해봤는데 저는 그냥 남자다 보니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바로 결제하는 것 같아요. 바로 결제하고 아이 그냥 이거 사. 그냥 거기서 최저가 매수래. 그거를 사고.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홈쇼핑을 탈피한, 이걸 홈쇼핑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네, 라이브 홈쇼핑? 원래 홈쇼핑은 라이브지만 우리가 갈 수가 없으니까 직접 그 산업에서 뛰는 그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보고 직접 물건을 보고 사는 그런 쇼핑 라이브가 대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간 1,500만 뷰를 시청을 했고 누적이 4,500만 뷰면 3분의 1을 11월 만에 한 거죠. 자, 매출 성장 가속 중인 네이버 커머스로 4분기 잭팟이 터졌다고 합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계속 엄청난 상승을 하는 거 보셨죠? 자, 연말 최성수기, 원래 4분기가 최성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대 실적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 성장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고, 보시면은 네이버 커머스 매출액도 오르고 있고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도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잘 나올 거다. 올해 4분기도 또 역대급 매출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김창건 미래에셋 대우 연구원님은 핀테크로 각각 매출 비중이 작년에는 27%밖에 안 되는지 올해는 34%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네, 뭐 항상 좋은 뉴스밖에 없죠. 자, 그래서 카카오와 네이버를 비교를 하자면은 이 두 개는 어차피 BBIG로 제가 생각했을 땐 같이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카카오는 여기까지 거의 정고점까지 왔는데 네이버는 못 왔죠. 그냥 심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를 사야 합니다. 카카오 3에 네이버, 만약에 두 개를 사신다면 카카오 3에 네이버 7을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키 맞추기를 하면은 어차피 둘 다 계속 올라가는 거는 이제 저명한 사실이니 지금 같은 경우는 네이버를 사는 게 맞습니다. 오르면은 네이버가 이제 올라갈 확률이 더 높고요. 내린다고 해도 카카오는 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네이버는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손실이 크지 않을 겁니다. 되게 심플하죠. 그래서 카카오에 만약에 몰빵을 하고 계시다면 글쎄요, 반은 팔아서 네이버로 이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보통 주도주는 1년 6개월에서 2년간 지속이 되는 거를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BBIG 이제 9개월 됐어요. 지금 잠시 쉬어간다고 주도주가 끝났다, 주도주가 바뀌면서 가치주로 넘어간다. 아닙니다. BBIG는 내년 1분기, 2분기를 계속 끌어나갈 거고 최소 내년 1분기까지는 이끌고 나갈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를 싸게 사면 좋겠지만 네이버 같은 대형주는 여기 보시다시피 가치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네이버가 어디까지 성장을 할지. 그리고 사람들이 말 그대로 PDR이라고 하죠. 드림 지수라고 하는데 얼마나 꿈을 꾸는가. 가장 대표적인 게 테슬라죠. 테슬라 같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산업을 네이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사도 내년 2분기에는 수익이 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한 의견을 말해야겠죠. 그래서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네이버 26만원을 매수 적정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6만원이면 여기 한 번 더 떨어지는 라인인데 그 이유는 제일 처음 성장은 하고 있으나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25%, 20%, 2022년은 15%. 이 부분은 이제 그 펄을 조금은 낮게 잡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고요. 보수적으로 생각한다면. 이유 두 번째는 당연히 비싸게 살 필요 없으니까. 지금 가격도 매우 훌륭하지만 그래도 26만원 정도면은 충분히 웃으면서 사도 될 것 같다. 자, 그러나 그럼 지금 팔아요? 아니죠. 기보유자분들은 그냥 내년 2분기까지 홀딩입니다. 제 말이 틀리면 어떡하려고. 그냥 계속 들고 가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카카오와 네이버의 비중만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규 매수자만 27만원대에서 조심스럽게 매수.
자,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1회 이상 네이버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말 사랑합니다. 기리씨였습니다.